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먼저 홍상수 감독의 간단하게 이혼 소송 배경이랑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16년 11월 사건이죠.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혼 신청 기각이었습니다. 홍 감독이 2015년 9월경에 김민희 씨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를 홍보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다. 김민희 씨도 그전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연인 관계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좋게 말하면 연인인데 또 나쁘게 말하면 불륜이죠.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아내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혼하겠다. 그런데 이제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과거에도 우리 홍 감독이 이렇게 집을 나간 적도 있고 과거에도 일탈하기는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왔고 잘 지내왔다. 이번에도 나는 이혼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법원에서는 왜 이혼 소송을 기각한 거죠?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바로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더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유책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게 뭔가요? 유책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임이 있는 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 같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고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혼을 인정해버리면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965년도 판례 이후에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온 판례입니다. 그럼 그 판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1965년 판례 이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2015년도에 나왔거든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판례가 나왔는데요. 7대 6이었습니다. 7대 6이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간통죄에서도 그랬듯이 계속 바뀌고 있고 벌써 7대 6이면 아마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판례 좀 들여다볼까요? 네네. 그때 판례 보시면 이제 197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혼외자가 있다. 라고 밝히고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을 나갔죠. 바람을 피웠죠. 유책 배우자잖아요. 이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혼인제도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협의 이혼으로 설득하면 되지. 왜 유책 배우자가 당연히 그런 결과들을 상대방한테 책임지우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간통죄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이제는 이혼까지 당해라.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부양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나 양육권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양 책임은 없어요. 그렇다면 잘못한 것도 없는 배우자가 남편이 간통하고 집에까지 쫓겨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네.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뭐였나요? 소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기까지 갖고 있고 별거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실상 혼인을 강요하는 게 법원에서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사적 자치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부부가 항상 계속 싸우는데 오히려 자녀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차라리 이혼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파탄주의잖아요. 파탄주의입니다. 뒤에 소수 의견을 얘기했던 네네. 게. 정확하게 파탄주의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혼이 돼버렸다.
실상 이혼 신고만 안 했지 거의 이혼이 된 상태다. 더 이상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방에 의해서 마음의 의사가 완전히 떠나버렸을 경우는 이혼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파탄주의인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런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그게 뭐였냐면요. 이미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인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이혼할 생각인데 보복적으로 내가 저 여성이 남편과 혼인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명백히 이 혼인의 의사도 없으면서 반대하는 경우. 결혼 이어나갈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바람을 피웠지만 그러한 유책성, 책임 있는 것을 상쇄할 만큼 그 남편이 배우자가 정말 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 다 주고 또 자녀들 대학 학비, 결혼 자금까지 다 대주는 경우, 그리고 아내의 생활비까지 주는 경우, 그다음에 또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더 이상 이게 누구 책임이냐? 라고 따지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거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무슨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예외가 인정됐고요. 실제 이런 예외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현재 있고요. 예. 근데 그 파탄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유책주의에서 우려했던 부분처럼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배우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과거 지금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변하다 보니까 과거가 기억이 안 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성이 아주 가부장적이죠. 재산은 돈을 다 벌고 여성들은 가사노동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바람피고 오히려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멀리하는 걸 자체를 당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그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유책주의, 그다음 가정의 어떤 축출 이혼을 방지하고자 생겼던 건데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죠. 진출도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에서 빨래하고 애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 너가 무슨 한계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남편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여도에 있어서 굉장히 노동의 가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재산 분할할 때도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4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과거 재산 분할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1991년 재산 분할 제도가 생긴 이후로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법원의 여성에 대한 가치 인정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파탄주의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보호 조항, 특히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 분명히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굉장히 재력가인 겁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혹시 애들이 이혼할지 모르니까 자녀한테 상속을 안 해줘요. 증여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실은 빈털털이에요. 그러면 애가 2명인 이 여성이 실제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혼하면 남편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파탄주의를 채택하려고 하면은 부양적인 제도, 아이들의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처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조치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양육비 같은 경우 실제 남성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케이스가 7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주다 안 줘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데 이런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강제하는 제도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재산을 숨겨버리면 실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도들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이나 위자료를 주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보조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책주의에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파탄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분할 같은 어떤 그런 보호 정책들, 보호 제도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